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직무대행 겸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일단 이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어붙이겠다는 다음 주에 처리를 하겠다. 즉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반드시 이거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같은 비극을 잊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남용되는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과 이 강경론자들은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문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사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 것인지 뭐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이들이 왜 장윤기라는 악마에게 죽어갔던 이채원 양에 대해서는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 전혀 분노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이채원 양 피사 사건에 대해서 축소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경찰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수사를 통해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채원 양이 성폭행 살해죄가 돼서 이 장윤기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만드는 중형을 구형하게 만드는 이 검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을까? 여러분 아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당권주자와 그리고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신 거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은 많은 문제에 대해서 SNS에 자신의 입장을 올리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정말 전국민적인 관심사이자 지금 이슈로 떠오르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과연 이게 지금 대통령의 타당한 자세인가라는 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다음 사건에 대해서는 악마다 뭐다 뭐 등등 시시콜콜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왜 이채원 양 피사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을까? 저는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즉 이거는 보면 결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뭐 질타하고 뭐 쿠팡 문제 뭐 아주 시시콜콜한 또 회사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요 정말 전 국민이 지금 분노해하는 사건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장윤기라는 놈이 이채원 양을 피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단순 살인 사건으로 의율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해보니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살해했던 성폭행 살인 사건, 이건 형량이 너무나 다릅니다. 성폭행 살인 사건은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던 게 드러났죠. 그리고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금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원래 이 장윤기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채원 양을 성폭행 살인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분리해라. 이런 지시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제는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경찰청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정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메 같은 일이요. 같은 장소를 두 기관이 압수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압수를 하면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만 가져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복사를 해서 각각 나눠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한 곳을 두 기관이 압수를 했는데 한 곳에만 가져가기가 뭐하니까 복사를 해서 각각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특히 이 장윤기를 보안수사를 했던 광주지검의 여자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사무실의 달력을 5월달 달력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달력을 안 바꾼대요. 왜? 이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5월달에 머무르고 있다. 5월달에 멈추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보안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 휴대폰도 포렌식했더니 경찰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 그 수사의 문제점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잡아내서 그 증거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장윤기는 5년 정도 형만 살고 나오는 그냥 단순 살인죄로 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헤드니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들이 그냥 경찰 수사로 덮일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드러났던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집권 여당이라 그러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를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민변, 여성단체,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당 내의 의원들까지도 이 보안사건 이거 폐지하면 안 되겠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보안입법조차 했습니다. 다른 입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권 여당은 이거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자세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한병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요,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60%에 달합니다. 그런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것을 고집할까? 결국은 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지금 김민석, 송영길 이 두 사람은 친명 후보고 정청래는 지금 친청이라고 해서 뭐 소위 요즘은 비명 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 때 만약에 김민석과 송영길 중에서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의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온다. 즉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돼야 된다. 김민석이 돼야 된다. 많은 사인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상황은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KSOI나 이런 조사를 보면 이 정청래가 꽤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일정 정도 이제 김민석이 좀 앞서지만 압도적으로 앞서지는 못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불안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존치시켰다 그러면 아마 이 강성 지지자들이 완전히 결집을 해서 반 김민석, 정청래를 결집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시민 씨가 거듭거듭 몇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들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보면 처음에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데 이어서 우리가 증축을 생각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더니 급기야 그저께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장으로 기획한 것이다. 그리고 썩은 내가 풍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MBC에 출연한다고 그러죠. 또 오늘 또 무슨 한마디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유시민이 하는 이야기를 내용만 보면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공소 취소, 즉 본인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본인과 결이 맞는 당대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당의 어떤 장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 뭐 그거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죠. 근데 이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유시민이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시민이 등판하면서 이 보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키려고 하고 있다. 왜? 검찰과 짬짬이 해서 검찰을 살려두고 검찰과 짬짬이 해서 결국 이 보안 사건을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은 공소 취소라는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천호선 전 이 노무현 재단 이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유시민과 지금 친노 친문들이 힘을 딱딱 뭉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절대 보안 사건 존치하면 안 된다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당신 그거 존치하는 이유는 공소 취소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시민의 공격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보안 사건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정도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소 취소를 유시민 입장에서 보면 공소 취소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 2028년도 총선에서 박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현재 여권이 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 의석수가 뒤바뀐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30년 대선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자신들이 지금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 속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고위관계자 발로 빨리 이거 처리해달라. 이 보안 사건 문제를 그 사인이 나오자마자 바로 한병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논란이 돼서 자칫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청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사인이 있자마자 지금 한병도가 전당대회 전에 빨리 처리해서 요 변수를 없애버리겠다. 즉 보안사건 요 폐지의 변수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김민석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생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여권을 쭉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금 이제 아마 양쪽에서는 도저히 이제 두 집단이 함께 갈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도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청래가 당선될 경우 시나리오 1 정청래가 당선될 경우 그러면 친명들은 딴집 살림을 차리자. 즉 민주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탈출해서 예전에 열린우리당을 만든 모델처럼 별도의 친명 중심의 정당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어떤 이 집권 기간에 서포트를 한다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청래는 기존의 친노 친문들 비명 행사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조국혁신당과 함께 만든다. 이런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김민석이 될 경우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다. 그게 아마 이 정청래 쪽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다 그러면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라는 비상수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옮겨간다. 라는 아마 이게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뭐 여권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와 함께 또 새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신천지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정청래 이 겨냥해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연루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비롯됐나 하면 이 아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근우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이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이 동교동 쪽에 이 마포 쪽에 있는 한 거리를 평화의 길, 노벨 평화의 길로 만든다는 그런 뭐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를 이 단체가 주최를 했는데 이 단체의 이 대표가
신천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에 정청래 당시가 후보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연설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 유튜버들이 봐라, 또 정청래 너는 신천지와 연결이 있네? 라는 걸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지금 조만간 뭐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와의 연결성을 밝히겠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설입니다. 이거는 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신천지가 이번에 검경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5만 6천 명이 입당했다는 것은 아마 이미 나온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중당적을 가져도 검증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중당적은 법적으로 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후보가 내가 이제 이번에 선거 후보를 하기 위해서 할 경우는 그때 이중당적은 드러나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의원으로 입후보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입후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자기는 당연히 국민의힘 당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입후보를 했는데 당적 조회를 해보니까 민주당 당적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봤더니 예전에 옛날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 이번에 후보 밀어줘야 된다고 이름을 빌려간 적이 있대요. 그 당원 좀 가입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뭐 친한 사람이니까 흔쾌히 당원 가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답니다. 휴대폰도 바꾸고 하면서 당비가 나가는지도 몰랐대요. 그랬는데 그게 당원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이중당적이 지금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요, 굉장히 조직적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이런 쪽은요, 이 새로운 어떤 신도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신천지는요, 특히 기성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기성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빼내서 그래서 교세를 확장하는 조직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는 신천지를 뭐 굉장히 지금 적대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침투를 해서 막 이렇게 꼬셔갖고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지금 신천지가 신도들이 있습니다. 꽤 재정적으로도 탄탄해요. 근데 이들이 이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합법화를 위해서 굉장히 정치권의 로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단으로 취급받는 종교들이 정상적인 종교를 갖기 위해서 정치권에 줄을 많이 댑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신천지가 대거 입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했겠어요? 아니죠. 바로 민주당에도 입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중당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신천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집단들이 요번에 그냥 정청래를 한번 밀어서 이재명 대통령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정청래 후보 쪽에 상당히 지금 힘을 싣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당적을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일설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가 저렇게 자신 있어 하는 게 신천지의 핵심 관계자하고 정청래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하고 뭔가 뭐 통화하고 소통했던 뭐 그런 기록들을 확보했다. 이런 소문이 지금 여의도에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김민석 후보 측에서 공개할 거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총리까지 했고 지금 유력한 대표 후보인데 본인이 그냥 거짓말로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하겠다는 것도 이 김민석 후보가 그때 폭로를 했듯이 이번에도 아마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 정청래 후보의 최측근과 신천지 어떤 이 관계자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아마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진실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보안사건 폐지를 하는 의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저렇게 지금 유시민이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공격을 예봉을 끊기 위해서 이거 우리 그냥 폐지로 간다 라는 거를
실제로 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유시민이 일단 1차전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어디에 있죠? 정말 이들의 정치 노름에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될 소중한 이 국민의 보호막은 없어지게 되는 황당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